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편안하게 쉽게 읽기 시간이죠. 자, 오늘도 경제 용어 해설을 좀 여러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요, 뭐 채권이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채권. 뭐 길에 걸어다가 보면 채권 삽니다. 팔고 삽니다. 할인합니다. 이렇게 저거는 구두방 뭐 이런 데 보면 가끔 있죠. 이 채권이라는 것은 일단 뭐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미래 자기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채권이라는 건 번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BOND 번드라고들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채권이라는 건 회사 같은 데서 왜 내가 1년 후에 당신한테 이자를 포함해서 이만큼의 돈을 빌린 거를 돌려드릴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발행하는 증서를 주로 회사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회사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 이유가요. 주식만 가지고 들어온 자본금만 가지고는 충분히 회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현금 흐름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자인데 당장 한 6개월이나 1년만 좀 한 100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주들이 또 우리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왈가왈부 찻뛰어라 퍼놔라 뭐 이렇게 경영에 뭐 간섭을 하는 게 싫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간단하게 빌렸으면 좋은데 은행 같은 데 가서 돈 빌려달라니까 이미 한도가 차 있고 뭐 등등 해서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내가 100억만큼 1년 뒤에 이자를 10%를 드릴 테니 내 거를 가지고 가셨다가 필요하면 1년 뒤에 나한테 그 돈을 찾으러 오시면 이자 포함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걸 채권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발행하는 걸 회사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회사 채권, 좋은 회사들 거는 상당히 사둘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오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은행에서 그들이 돈을 빌려가려면 5%, 6%만 내면 되지만 은행에서는 이미 그렇게 빌려줄 돈의 한도가 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은행한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높으니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권은 뭐 7%, 8% 얻은 데는 거의 9%, 10% 이렇게까지도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아주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 회사는 망할 회사가 아니야 라는 회사 같으면 채권 발행하기가 아주 좋겠죠, 회사채를. 근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의 경우가 고민이죠.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를 나중에 누군가는 내가 보증해 줄게 해서 보증을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왕창 높게 줘서 20% 줄 테니까 내 거 살려면 사시오. 위험부담은 살짝 있을걸?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회사채를 발행한다 하는 게 신문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금융기관이 혹시 보증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회사 자체만 믿고 내가 살 것이냐. 이때 내가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들어오는 돈에 돌아오는 돈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이런 회사채에 반대되는 개념과 또는 대응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그걸 국공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공채는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채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합쳐서 국공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벌린다. 근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꽉 찼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정부가 2년 후에 이만큼의 이자와 함께 나라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기도나 수원시 같은 데서 우리가 무슨 화성 복원 작업을 하는데 돈이 약 100억이 필요하다. 그 100억을 당장 세금으로 걸어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다음번 세금 들어올 걸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 내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다 해서 발행하는 걸 지방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국채나 지방채 이런 걸 합쳐서 국공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망할 염려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비교적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어떻겠습니까? 약간 낮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면 뭐 대한민국이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나빠. 그런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국민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차라리 금을 사두겠다는 막 이렇게 생각하면 국채가 발행을 해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국가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의해서 국공채가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을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갖고 있으면 1년 뒤에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 이자 10%까지 합쳐서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1천만 원을 받으려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금을 1억씩을 잠겨두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어딘가 가서 할인을 해주는 데가 있겠느냐 해서 가끔 길거리나 은행에서 채권 할인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알겠다. 1년 뒤에 10%냐? 그럼 내가 8% 해주마. 그래서 현금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2%만큼의 마진을 먹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맡기고 돈을 찾아오는 걸 채권 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옛날 말로 와리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본 말이고 요즘에는 할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회사채, 국공채, 채권 할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